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양시 마랑구 출신 국회 교육위 소속 강득구 의원입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오늘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2022 개정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2028 대입 개편안 확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편안 관련해서 우리 교육 관련 시민단체 또 교육단체가 함께 의견들을 모으고 그 모은 의견을 오늘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희영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원주연 전국 중등교사 노동조합 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박시영 교육정책 디자인연구소 운영실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이윤경 창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나성훈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연구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최수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수학교육센터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중에서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해야만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고 그게 바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말한 게 기억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묻고 싶습니다. 대입 개편안 어디에도 그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함께한 단체 다 같은 입장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담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답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수험생 모두가 똑같은 과목에 똑같은 문제를 푸는 역사상 이렇게까지 획일화된 대학 시험이 있었는지 기억하기도 힘듭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국가교육위원회가 합의제 기구임에도 교육부의 거수기 역할밖에 못한다라는 것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재구조 없이는 존재 이유를 심각하게 다시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7일 오늘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2022 개정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2028 대입 개편 확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확정안은 너무 허망하게도 10월 10일 원안 그대로였습니다. 무엇보다 대입 개편안이 나오기까지 우리나라 교육의 전반을 담당하는 교육부는 부끄럽게도 끊임없이 거짓말만 일삼아 왔습니다. 먼저 2021년에 발표된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에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전국 확대를 위해 공통과목 상대평가를 제외한 모든 선택과목에 대한 절대평가 적용을 예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는 교사의 다과목 지도와 업무 부담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못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고교학점제를 어렵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경우 산하 150억의 전체 학교가 2년 전, 즉 21학년부터 완전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6월 교육부의 공교육 강화 재고 방안에서도 이주호 장관은 모든 선택 과목에 대해 5단계 성취평가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는 모든 선택 과목에 대한 5단계 절대평가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전국적으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한 변화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난 10월 10일 2028 대학 입시 제도 개편 시안에서 교육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학교 교과 평가에 있어 일부 예술과 교양 교과를 제외한 전 과목 5단계 상대 평가를 발표하였고 일선 학교는 교육부의 예상치 못한 발표에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2028 대입 개편안 발표 일정에 있어서도 거짓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교육부는 끊임없이 말을 바꿔가며 대입 개편안의 발표 시기를 변경해 왔습니다. 올 8월에 시안을 발표하여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내년 2024년 2월에 확정안을 공고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안은 2개월이 늦춰진 10월 10일에 발표되었고 확정안 공고는 올 12월로 2개월 단축되었습니다. 결국 약속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4개월의 시간을 일방적으로 증발시켜버리고 구미에 맞는 대입 개편안을 오늘 무자비하게 발표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권고안이 발표된 것은 지난주 금요일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오후 6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까지 크리스마스 연휴였습니다. 긴 연휴의 시간으로 국민은 국교위의 권고안에 대해 항의할 시간조차 없었고 기다렸다는 듯이 교육부는 연휴를 마치자마자 확정안을 공고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교육위원회 이배용 위원장과 교육부 이주호 장관 사이에 사전에 짜여진 계획대로 대입 개편안이 발표되었음을 증명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육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미래입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국민과 학교에게 준 강력한 메시지는 교육정책 열심히 하지 마라. 그럼 다친다. 그리고 그 몫은 학교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입니다. 과연 교육을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뜨리는 교육부가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 자체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의 존재 이유에 대해 분명하게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도 하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조직된 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과정과 대학 입시에 대한 전문성도 부재할 뿐만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도 하지 않는 편향된 윤석열 정부의 어용단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국교위 위원 간의 만남의 자리에서 국교위가 그동안 현장의 교사와 학생의 의견을 경청하는 기회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교위가 국민과 소통했다는 증거는 언론 보도 자료들을 검색해 보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10월 10일 대입 개편 시한 발표 이후로 이를 비판하는 많은 기자회견과 토론회가 줄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원안은 모든 선택 과목 절대평가였습니다. 무엇보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수능을 포함한 학교 교과 평가 모두의 절대평가를 염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를 구해야 하는 국가교육위원회 권고안의 절대평가는 사회와 과학교과의 융합선택 과목 일부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미래교육을 부르짖는 교육부 또한 이를 그대로 수용할 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에는 전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원 연수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2 교육 개정 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도도 제고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광역단위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8 대입 개편 시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교육과정에 따라 대입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이 상식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교육부에게 지금까지 힘들게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해온 국가교육과정은 한순간에 버릴 수 있는 카드에 불과했습니다. 교육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있는지, 고교 학점제 추진 현황과 계획은 이해하고 있는지, 대학 입시 개편안이 고교 어떻게 무력화하는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 과제를 한 번에 무력화시키는지,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강민정, 김영호, 김남국, 도정환, 문정복 의원과 125개 시민단체가 함께 단결하여 공교육을 파행으로 치닫게 하는 2028 대입 개편안을 저지하고 정상적으로 조정하기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육부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즉시 처리하라. 고등교육법 제34조의 5항에 따라 대입 개편안의 본래 발표 계획이 2024년 2월입니다. 학교 현장의 안정화를 대입 개편안을 12월로 당겨 발표했다고 했지만 실제 교육부 원안이 학교 현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부는 인지해야 합니다. 더욱이 교육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온갖 병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의 계획에 따라 고교학점제를 성실히 적극적으로 적용한 학교의 경우 교원 수급과 교육과정 재편성이 있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 예고제의 기간이 2월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2월에 발표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적합합니다. 둘째, 교육부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결재한 2022 개정교육과정과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비교 분석하고 국가교육과정에 따른 대입 개편안을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일관성 있는 대입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수행평가로 평가되어야 하는 진로 선택 과목에 편제되어 있는 국어교과의 문학과 영상 과목이나 영어교과의 영어 발표와 토론과 같은 과목에 어떻게 상대평가를 적용하여 학생들을 서열화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전국의 고등학교는 평가 때마다 끊임없는 민원 제기로 몸살을 앓게 될 일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학교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과 소통하라. 교육은 우리나라의 미래다. 자신이 경험한 과거의 교육과 대입만 기억하고 있는 기성세대들이 인기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교육의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 현장에 충분한 경험이 있는 학교 교육 공동체가 적극 소통해야 합니다.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의 비전인 포용성,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의 성장은 전국의 다양성과 보편성을 기반으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학생들을 전과목 줄 세우기를 통해 절대 구현될 수 없습니다. 넷째, 국가교육위원회를 쇄신하라. 교육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하며 편향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조직부터 편향되지 않고 균형 있게 재조직하고 위원들의 교육과정 문해력과 대입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일선 학교의 전문성 있는 교사와 현장에서 대입을 겪고 있는 학생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공식적으로 절차화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학교가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의 맥락과 고교 학점제 흐름을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 전문가와 적극 소통하여 최소한의 방책이라도 마련하여 교육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역사는 오늘을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회의원 강두구, 강민정, 김영호, 김남국, 도종환, 문정복, 전국 125개 교육시민사회단체. 우리 최수일 사교육 국적 없는 세상의 수학센터장님이 한 말씀 있겠습니다. 네, 부조 발언하겠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심화 수학을 수능 출제에서 제외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수학계의 강력한 요구로 심화 수학 수능 출제를 요구했지만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들의 수학 학습 부담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학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다른 모든 과목에 비해 왜 항상 수학만은 외의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과도하게 학습 부담과 고통을 안겨주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1교시, 2교시, 3교시가 내리 수학 시간으로 채워지는 고등학교 수업 시간표를 보고 있노라면 학생들은 망연자실합니다. 고교 학점제라고 해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목을 수백 개나 개설해 놓은 상태에서 심화 수학을 수능에 포함한다면 최상위권만을 위한 심화 수학을 편성하느라 고등학교는 다른 선택 과목을 개설해 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심화 수학이 빠짐으로써 미적분이 소홀히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심화 수학에 있는 미적분 2는 수능에 포함된 미적분 1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이론을 반복하는 것이라서 빠져도 미적분 교육에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기하도 수능 과목이 되지 않으면 고등학교 수업에서 문제풀이 위주의 교육이 아닌 훨씬 의미 있고 다양한 수업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능 과목이 되는 순간 다양한 수업으로 잘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우려한 현장 교사들은 이번 심화 수학 제의 조치로 인해 새 교육과정의 수업을 더욱 알차게 준비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들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